안녕하세요. 개미들의 길 김보라입니다. 유로존 위기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신용등급이 강등됐고요. 유가는 계속 오르면서 이런 대외적인 우려 요인들이 지수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2,000선 부근에서 1%대로 하락 중입니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투신과 기금을 중심으로 1,600억 원 가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에서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늘려서 장 초반에는 2,001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개인 쪽에서 2,4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2,000선은 지지하는 정도입니다. 어제보다는 25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고요. 코스피 지수 2,00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5일선 지지하면서 좁은 보폭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는 어제보단 1포인트 정도 내려와서 543포인트에서 약보합권 움직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70억 원 정도, 기관 쪽에서 120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개인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에 맞먹는 물량을 18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기관의 매도가 개인의 매도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수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틀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피치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낮춘 데다 중국과 유로존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에 1,130원대도 터치하고 내려왔는데요. 어제보다 2원 정도 올라와서 1,128원 2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잠시 뒤부터 개미들의 종목 상담 저희가 진행하니까요.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겠습니다.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샘플로스 홈페이지 와그와그 게시판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요. 네, 아직도 고민인 종목들 많으신 분들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무료 문자 번호 통해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피치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시켰네요. 이 밖에 자세한 이슈들 오늘장 이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 네. 피치에서 그리스 신용등급을 C등급으로 강등을 했는데요. 최근 시장 자체가 그리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 기대감 속에서 증시 상승을 기대했지만 의외로 증시는 굉장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에 대한 문제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문제 관련해서는 이번에 2차 구제금융안이 승인이 완료가 됐지만 사실상 옵션이 하나 달려 있는데요. 민간 채권 기관들의 그리스에 대한 부채 탕감안이 확정이 되면 해당 2차 구제금융 기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민간의 탕감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한 그 2차 구제금융 자금이 확정돼서 지불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월 20일에 있을 그리스의 국채 만기 도래분에 대한 실제로 디폴트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힘든 상황인 것이고요. 따라서 이번에 그 민간 협상단의 53.5%의 헤어컷 탕감 비율 규모가 늘어났던 것 자체가 민간 채권단에 대한 부담을 늘게 되고 향후에 75%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그리스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시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시 자체는 3월 중순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상승 가능성보다는 답보 상태에서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최근 글로벌 하계는 상품 가격 급등 현상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즉 커머더티 시장의 변화인데요. 오늘장 이슈에서 사실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해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커머더티 시장 자체는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가를 기준으로 WTI 기준으로 106불대를 돌파를 하고 있고요. 금 가격도 골드 가격 온스당 1776.8불대로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일시적 조정을 보였던 불이 가격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커머디티 시장의 가격 상승 움직임이 시장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좀 점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커머디티 시장 가격 동향이 추세적인 상승세는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다. 분위기상으로 유가를 기준으로 업사이드 포텐셜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 이슈 세 번째로는 외국인 매도인데요. 외국인이 1천억 원 이상 순매도로 전환된 것은 2월 3일 이후로 영업일로는 총 14개월 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금일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박스권 판매 자금에 물량 투자를 시키고 있는 반면에 개인이 지수 낙폭 시마다 순매수 트레이딩을 대응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스탠스 자체는 아직은 유동성 투입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금일 하루 만에 순매도로 아직 매도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향후에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이 없는 한 좀 더 외국인의 유동성은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목요일자에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34만 8천 건 전대에 따라서 이번 컨센서스는 35만 5천 건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되지만 절대적인 40만 건 이하라는 점에서는 큰 부담은 없게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연방주택금융공사의 주택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가격 라인이 1.0% 상승해서 최근에 0.2% 상승세로 상승이 좀 둔화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자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72.5에서 이번 컨센서스는 73으로 상당히 호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또한 30만 7천 건에서 31만 5천 건으로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호재와 악재가 좀 중첩되어 있는 경제 지표 발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소비자 신뢰 지수가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중립 이상의 포지션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대응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은 또 어떻게 정해볼까요? 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답 상태에서 박스권 네. 변동성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는 종목별 순환매 장세 지속을 예상합니다. IT 관련주에서는 중동 수주솔로 최근에 유명한 삼성테크인과 커머디티 관련주인 LG상사, 현대상사, 그리고 고려아연, 그리고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IT 관련주 FS와 아이지언 등등의 종목에 대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네네. 네, 감기 걸리셨나 봐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날씨는 따뜻해지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네,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네. 최근에 아까 이제 두 종목을 얘기 드렸고요. 네. 중국 관련 모멘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커머디티 시장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중국의 기계업종도 상당히 움직임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주로는 글로벌 SM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기계 부품 볼트 및 나사 너트 관련 종목으로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인데요. 상당히 실적 호전세가 최근에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예. 최근 그 대선 관련 리포트 및 이러한 테마가 상당히 좀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관련주로 아즈텍 W 같은 종목 거래 증가를 수반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실적 증가 모멘텀이 큰 종목으로 이런 관련주를 테마 트레이딩 당부드립니다. 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드리기 위해서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자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목요일 힘차게 출발할 텐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 S&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님 그리고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든든하게 목요일 상담도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고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네, 안산에서요. 네, 가까운 안산에서 전화 받아보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을 보유 중이신지요? 삼양식품이요. 삼양식품이요. 매수하신 지 좀 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매수하신 네. 가격과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39,850원이고요. 네, 39,850원에 매수하셨고요. 네, 40%예요. 40% 비중으로 들고 계시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래전에 매수하신 가격은 아닌 것 같네요. 언제 사셨어요? 1월 초에 네. 사고요. 12월 달부터 1월 초까지 이렇게 나눠서 샀어요. 네, 12월 초부터 1월까지 계속 네. 좀 평균 단가를 낮추셨나 봐요. 한참 그 라면 얘기 나올 때 올라간 사셨던 것도 거죠. 있고 이렇게 좀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네. 낮게 샀는데 네. 가는 것 같아 또 샀더니 그렇게 돼갖고 42,900원도 한번 갔었어요. 근데 계속 네, 맞아요. 하다가 또 내려오고 35,000원을 깨지 않으면 된다고 해서 계속 이러는데 계속 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네, 어제 좀 맞아요. 거래 터서 갔는데요. 예. 오늘 다시 또 이렇고 어제도 고점을 못 갖다 음. 놓고 끝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 정리해보면 39,8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40%인데 이 속썩이고 있는 종목 옆에 정태근 전문가님 나와 계시는데 직접 대화 나눠보시면서 고민 좀 해결해 보세요. 네. 네, 삼양식품 라면은 네. 참 좋아하는데.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네, 이거 주가가 많이 재미가 없어요. 네,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인사 나누시고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삼양식품, 이거 제가 좀 전에 못 들었는데 이거 언제 사셨다고 그러셨어요? 12월 말서부터요. 네. 1월 한 초까지 나눠서 샀어요. 몇 번에 한 3번에 걸쳐서요. 아, 그러세요? 일단은 내려올 예. 때 산 거예요. 아, 근데 네. 지금 현재 매수하실 때 뭐 어떤 기대하고 있는 부분 같은 거나 이제 뉴스 들은 건 뭐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 네. 방송에서 네, 예.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또 그냥 네. 거래소 거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회사 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산 거예요. 일단 상담은 좀 많이 받아보셨죠? 이 종목. 아니요, 한 번 받았어요. 한 번. 팔지 말라 두 번째요. 그러죠. 어,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팔라는 얘기를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좀 쉽게 가지고 좀 시청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다른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그 얘기를 잘 못하세요. 시청자분들이 많이 안 좋아하셔서. 근데 그게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어쨌든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을 보고 아닐 경우에는 다른 방안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린데 일단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더라도 언짢아하지 예. 마세요. 아시죠? 예,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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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삼양식품 한번 볼게요. 예. 자, 삼양식품이 나가사키 짬뽕이 나오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올라갔죠. 네. 실질적으로 많이 팔렸고요. 예. 그렇죠. 많이 팔리고 6개월 동안 1억 개 넘게 팔렸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매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적 자. 발표를 아직 안 했죠. 예, 실적 발표는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꼬끄면 2하고 지금 이제 나가사키 짬뽕 2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예전에 나가사키 짬뽕이 나왔을 때만큼 올라가줄까 그 여부가 저도 조금은 의구심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른 종목을 한번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냐면 자, 삼양식품에서 꼬끄면이 나오고 그리고 어디죠? 여기 삼양식품에서 죄송합니다. 한국 야쿠르트에서 꼬끄면이 나오고 삼양식품에서 나가사키 짬뽕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오뚜기에서 야심작으로 나온 게 기스면 있죠. 예, 예. 자, 기스면 나올 당시 주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스면 얘기는 지금 화면 혹시 보고 계세요? 네. 예. 기스면 얘기가 나올 때 지금 이제 12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요 구간이거든요. 예. 근데 앞에 삼양식품만큼 못 갔죠. 예. 라면 새로운 라면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일단은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꼭 나가사키 짬뽕 2가 나오더라도 앞전에 지금 삼양식품이 2만 원에서 한 5만 원 5천 원대까지 갈 정도의 어떤 주가 탄력은 다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일단 요 상품들이 나오고 난 뒤에 요 흐름이 다시 한번 이어지려면은 오뚜기가 기스면 출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올라가줘야 됐었어요. 근데 오뚜기가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현재 못 보여줬거든요. 예상으로. 언제냐면 자 1월, 12월, 7일, 8일 요때 기스면이 출시될 것은 얘기가 나오면서 두 번 이렇게 하루 그 이틀 정도 강한 흐름이 나오고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 삼양식품과 같이 이렇게 강한 탄력이 안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 제2의 그 어떤 뭐 나가사키 짬뽕 꼬꼬무이 나오더라도 거기엔 탄력은 일단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력들이 그걸 이용해서 일단은 이용해서 그 주가를 올린 거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차트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이 유발이 되면서 이쪽에서 그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듯이 긴 짱대 양봉이 나오면 조심하라고 말씀인데 이때 당시 거리가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때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터졌죠. 이때 제가 보기엔 세력들은 다 털고 나갔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회사에 지금 마지막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딴 거 없어요. 그 나가사키 짬뽕 많이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 그 얘기 한번 나오고 제가 보기엔 한번 튀고 한 번 더 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다시 한번 깔아앉을 것 같아요. 제 시나리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라면에 대한 기대치는 어차피 떨어졌고요. 그리고 세력들도 차트에서 보니까 빠져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얘기가 나올 때 요 회사의 주가가 한 번 더 튀게 되면은 그냥 빠져나오는 쪽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실적 나올 때까지만 일단 기다려 보시고 실적 나와서 다행히 반등을 주면은 그때 반등을 이용해서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내고 나오시고 만약에도 실적 얘기가 나왔는데도 이게 못 올라간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빠져나오세요. 이해되시죠? 왜 그런 얘기를 때문에 예전에 3000리 자전거 기억나세요? 2009년도에 확 튀었던 거? 네. 그 차트하고 지금 비슷하죠? 지금 삼양식품이. 그러니까 그 3000리 자전거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3000리 자전거가 요거 지금 나가사키 짬뽕이랑 나가사키 짬뽕이 아니라 제가 자꾸 라면을 얘기하네요. 삼양식품이랑 예전에 차트가 상당히 유사해요. 자 볼게요. 맞죠? 그렇네요. 상당히 지금 현재 유사하죠. 차트 땡겨보니까. 2009년도 상황인 거죠? 예, 2009년 5월달 상황인데 상당히 유사하죠. 이때 자전거 한번 이용해 먹고 빠져나오고 나서 주가 반등 못 나오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요겁니다. 지금 삼양식품이 만약에 반등이 안 나왔을 경우에.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오시고 반등 실적 때문에 실적이 발표인데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제가 보기에 좀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원하는 대답은 아니겠지만은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원하는 바예요. 예, 그렇죠. 근데요, 네. 실적 발표는 언제쯤 있어요? 지금 그건 IR팀하고 통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통화를 못 해봐서 언제 발표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실적 발표 날짜를. 저도 기다리는데 그런 예. 거는 뜨지 않더라고요. 네. 일단은 발표가 안 나오는데 일단은 그때까지만 한번 기다려 보시고 일단 제가 여기서 그 IR팀과 통화가 되면은 바로 통화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여건이 안 돼서 그 부분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요. 네, 그렇다면 정확한 가격대는 정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 요 분이 갖고 네. 계신 가격대가 39,850원이죠.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일단 네. 4만 원 이상 정도는 좀 가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마냥 기다리시기는 좀 답답한 면이 있으니까요. 가격대 한 4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괜찮으셨나요? 충분한 답변 되셨나요? 예. 네, 다음에 또 고민 생기시면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전화는 안산에서 또 받아봤네요. 다음은 문자 들어온 거 한번 봐보겠습니다. LG전자 들어왔는데요. 617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88,700원, 비중이 30%. LG전자는 신 대표님께 드릴게요. 네, 오늘 LG전자 좀 급락하고 네. 있습니다. 5% 가까운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시장에서는 대차 잔고 증가했다는 공매도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네. 나오면서 현재 좀 급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4거래 연속 92,000원 고점을 찍고 좀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점 단기 손절하기는 조금은 이르시다. 따라서 우선 홀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72,000원대에서 9만원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의 부담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급락세가 뭐 단기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추세적으로 특히나 실적 시즌이 다시 한번 다가온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4월 달이나 혹은
5월 달까지 두고 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매수가는 회복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전자 가전제품에 있어서의 뭐 어느 정도 그 경쟁력은 이미 입증이 됐고, 문제는 스마트폰인데 뭐 계속적으로 중저가 핸드폰에 있어서 특히나 옵티머스 시리즈에 대해서도 지금 5인치 그 기대감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목표가에 있어서는 정고점 부분인 91,000원대를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우선은 단기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8만 원 정도만 좀 잡고 매매하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8만 원대 언저리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은 반등 강도는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 8만 원만 이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손절보다는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한 3개월 정도의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투자한다고 한다면은 매수가 대비 수익을 보고 나오는 관점은 어느 정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분께서 LG를 물어오셨는데요. 이어서 심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2443번님께서 LG 오늘 왜 하락하나요? 항상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일단 LG전자 봐드렸으니까요. LG전자와 참 차트가 비슷한 게 LG고요. 네. 아무래도 LG 마찬가지로 뒤주사지긴 하지만 IT로 봐야 하잖아요. 오늘 네. 왜 이렇게 많이 하락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네, 우선은 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네. LG의 그런 흐름 같은 경우에는 그룹 지주회사이지만 사실 LG전자와 좀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 네. 움직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흐름 상당히 좀 좋지 못했던 것은 역시나 LG전자가 최근 들어서 좀 하락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의 차트 흐름 보신다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4거래 연속 좀 운봉의 형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조금 차트 흐름은 거의 같이 가고 있다는 점. 물론 LG 전반적인 그룹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보다도 지금 최근 들어서 조금은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지만은 LG전자에 대한 부담감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그룹 주인 LG에 대해서도 조금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 같은 경우에도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은 열어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67,000원대까지는 좀 내려갈 수 있겠지만은 강한 지지 라인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LG 역시나 그대로 들고 가시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31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크로바 하이텍 매수하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이 4,050원, 비중은 30%. 크로바 하이텍은 정태근 전문가님께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는 나쁜 전문가가 아니고요. 솔직히 예. 말씀드리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네. 한 종목은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너무 섭섭하게 좀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개미드래그 시청자분들 또 마음이 넓으시니까요. 아마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힘내시고요. 밤길이 좀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밤길이 네. 조금. 그래서 어쨌든 뭐 좋은 종목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쁜 종목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게 예.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수익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이게 뭐 속이 말하면 사이버 머니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또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네. 크로바 하이텍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게 좀 세 가지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조금 사활을 좀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그 현대차의 어떤 전기차 부품을 이제 납품한다 그런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그 AMOLED 그 구동칩이라 쓰는 IC 칩을 이제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부분이, 삼성 스마트폰 이제는 그 유선으로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 충전 패드를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부품을 현재 세 개까지 이렇게 사업을 확장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개의 사업이 확장을 현재 펼쳤는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납품 수주가 나오지 않다면 이 회사는 주가는 꼬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가 반등을 주는 이유는 요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수주가 원만하게 조금 그 어떤 사업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반등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얘기 잘 기억하시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월달, 11월달 요 구간에서 어떻게 본다면 그 반도체들이 반도체 부품들이 좀 가면서 갔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현대차에 그 전기차 부품을 납품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1차적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되면서 조정을 받고, 기후 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선 충전 패드하고 그 다음에 AMOLED, 이게 볼펜이면 좀 잘 써질 것 같은데 그 AMOLED 그 어떤 부품을 그 납품하게 되면서 2차적으로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회복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은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최근에 어쨌든 그
2020년도 전기차 그 레이가 나왔죠. 그래서 레이의 어떤 그 전기차 부품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삼성 그 스마트폰에 충전하는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AMOLED 그쪽으로 어쨌든 실질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 수주지만은 요거 실적이 올해 하반기 올해 그 한 3분기 정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 갖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주봉 차트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10월 달부터 반등을 주고 이렇게 올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주봉상 20주선이 계속해서 저항이 되다가 지금 이제 이 저항선을 뚫고 나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가격대 먼저 집어드릴게요. 목표가, 손절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5,000원 정도 일단 먼저 설정을 해드릴게요. 먼저 설정을 해드리고, 네. 손절가는 제가 제시 안 할게요. 이 종목 일단 굳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을 손절까지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그 꾸준히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목표가를 제시해보자면, 일단은 그 주봉상 120주선이 있는 5,000원에 일단 목표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철수 연구소 봐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7600번님. 안철수 연구소 14만 원에 매수하셨네요. 비중도 100%신데 지금 현재 가격이 10만 원대거든요. 어떡합니까? 네, 우선은 뭐 안철수 연구소 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대선 관련주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의 네,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고 특히나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물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 인물이 어떠한 행보를 보이냐 또 어떠한 발언을 하냐에 따라 갖고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선은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장학재단이나 기부재단이죠. 그러한 재단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랐지만은 사실 추세는 조금 꺾인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정치 관련주이기 때문에 사실 무조건적으로 인물이 뭐 대선 관련된 이슈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아서는 단계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장학재단이나 그리고 여러 정치권에서 이 안철수 원장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선 관련 테마가 좀 불어주고 어느 정도 총선 관련된 이슈가 조금 나오면서 이 선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뜬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사실 매수가 이상에 대한 그러한 목표가를 설정하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약 10만 6천 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이슈가 조금은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 12만 5천 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12만 5천 원 정도 우선 단기적으로 목표가 설정하신 다음에 그때 왔을 때 어느 정도 일부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고 손절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0만 원대 만약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가 짧게 10만 원 제시해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 많으시지만은 우선 리스크 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철수 연구소 한번 고민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아이테스트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301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3,220원, 비중은 20%. 매수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회사만 놓고는 진짜 네. 그 상당히 좋은 회사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상당히 좋은데 일단은 뭐 문제점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네,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최근에 수급도 괜찮고요. 수급도 상당히 괜찮고 예.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3.5% 하락을 하지만 지금 버텨주고 있는 이유가 하이닉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매출이 좀 집중이 돼 있지만 하이닉스의 58%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오늘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요 정도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욕심은 요새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종목 상담 하지 마시고요. 예. 하지만 가지면 좋겠는데 일단 어쨌든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시장이 삼성전자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출렁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자, 이 회사 같은 경우 일단은 그 반도체 후공정에서 최종적으로 그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업체인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테스트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조금 독점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자, 아이테스트 지금 현재 수급이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 투신이 계속해서 현재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급이 좋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최근에 투신의 수급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반등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좀 변수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변수
주기 때문에 만약 삼성전자 좀 흔들리게 된다면은 지금 바로는 그 전고점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일단은 61선이 있는 61선이 얼마죠? 3,100원입니다. 3,100원까지 단기적인 출렁임은 한 번 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 출렁임이 좀 걱정이 되신다면은 네. 조금은 그 삼성전자 오늘 쪽 말고 내일 쪽에서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네. 조금은 단기적으로 팔았다가 재매수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게 아니라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 자동차의 핵심은 엔진이거든요. 예. 근데 스마트폰의 핵심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가 컴퓨터의 CPU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도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스마트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 단기 출렁임은 좀 감수를 하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전고점 3,600원까지는 그냥 갖고 가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아이테스트 삼성전자가 변수다 하셨는데 이어서 살펴드릴 종목이 또 삼성전자가 변수가 되겠네요. 5475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STS 반도체 9,800원에 매수해서 비중이 40%인데 방송하신 두 분이 다 좋다고 해서 팔지도 못하고 하는데 가격만 내리네요 하시는데 심 대표님 네. 어떡하나요? 네, 우선은 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내렸습니다. 하지만은 좀 길게 놓고 보셨을 때 올해는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 형태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시점 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그 정태균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 관련주이기 때문에 삼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은 엇갈린 그런 행보를 같이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오늘장 같은 경우 삼성전자에 좀 큰 폭의 급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양상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부품 공급에 있어서 독점적인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패키징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가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효과를 기대를 한다고 한다면은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우선은 짧게는 매수가 부분 근처인 10,000원대 정도까지를 목표가 설정해 주시고 뭐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한 11,000원대의 주가 목표 주가를 설정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네. 삼성전자 효과로서는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봐드렸던 크로바이텍 보내주셨던 2031번님께서 상담 내용 아주 잘 들었다고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한진해운 매수하고 싶다고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내일 금요일 다시 한 번 더 이 한진해운에 대한 질문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내일 상담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8652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금호석유 23만 4천원에 비중 45%로 갖고 계신데 너무 많이 내려서 손절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고민이라고 하시고요. SO일도 보유 중이신데 11만 2천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 매도 시점 부탁합니다 하십니다. 네. 일단 네. 좀 전에 STS 반도체 가격이 그분은 얼마 하시죠? 9천, 잠깐만, 정확한 가격은요, 9천, 얼마였나요? 9,800원이었습니다. 800원이요? 예. 그분한테는 예. 조금은 사실 시기가 안 좋았을 뿐이지 좀 네. 기다렸다고 하시면 다음에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겠어요. 아유, 안타깝네요.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 마시라. 예, 그렇죠? 일단 다음에 보고 계시면은 전화 상담 저한테 하세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나오니까 제가 네. 상담 다시 해드릴게요. 네. 상담 다시 할 테니까 그때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자, 5475번님이시고요. 네, 일단 꼭 전화 주시고요. 네. 자, 금호석유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일단 효성이란다. 그 금호석유 내 어떤 그 금호그룹 내에서 어떤 뭐랄까요. 그 집안 싸움이죠. 집안 싸움이 마무리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4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꺾였죠. 658억이라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 회사가 5조짜리 시가총액 5조 회사가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658억이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 회사 658억은 적어도 1조 이하 정도의 어떤 그 중형주가 나오는 그 실적이지 그런 이 회사가 658 정도 나온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보셔야 될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집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전체적으로 주가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바닥은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16만 원 전후로 해서 지금 이 종목은 바닥은 잡았습니다. 바닥은 잡았는데 지금 이제 사신 가격 대비 너무나 많이 빠져 있고 올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실 거예요. 제 말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지방 문제하고요. 그리고 실적 문제만 좀 해결이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대중국 관련주는 일단은 대상주는 LG화학 봐야 되지만은 대중국 관련주는 호남석유, 금호석유 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준을 인하했죠. 그리고 또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 잠시 소외되어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손절하지 마시고 일단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S-오일은 방송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일단 그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좀 꺾였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전에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241선만 지지받으면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거기서 매수 타이밍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제가 8월 급락 수준 전까지 16만 원 가격 말씀드렸죠. 참고 기다리세요. 요 종목이 무슨 좀 전에 말씀드린 삼양식품처럼 급등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S-오일이 지금 요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2,500억, 15조인데 15조짜리가 지금 현재 10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올라온 것도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승고르기의 자격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11만 2천 원인데 요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금호석유 S-오일 그냥 일단 갖고 갑시다. 그리고 금호석유는 일단 기다려 보시고요. S-오일은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6만 원까지 일단 전고점까지 주가 회복 나오니까 네. 요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문자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열어두고 있는데요.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종목 고민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은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TV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습니까? 아, 예. 네, 그리고 전화로 제 목소리 들어주세요. 네. 네,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예, 부산에서 오랜만에 또 부산 분 만나보네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예, SK텔레콤요. SK텔레콤이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볼게요. 14만 2천 원요. 네, SK텔레콤. 15%요. 14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요. 15%로 갖고 계신데 일단 큰 손실은 아니시네요. 비중도 15% 정도시니까. 처음에는 네. 14만 3,500원에 네. 매수를 했다가 네. 14만 원 밑으로 계속 내려가가지고 네, 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셨는데 알겠습니다. SK텔레콤 일단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전문가님의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옆에 심 대표님 앉아 계시거든요. 네. 네, 직접 대화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네. SK텔레콤이 이제 오르고 있어서 14만 3,500원에 매수를 했다가 네. 계속 내려가가지고 네. 13만 7천 원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매도 타임을 언제쯤으로 잡아야 되는지 좀 네. 알고 싶어서요. 네, 우선은 그 SK텔레콤을 매수하셨다는 것은 좀 성향이 그래도 좀 보수적이신가요? 좀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냥 단기로 보고요. 장기요? 매수를 단기로 네네네. 보고 네, 그때 1월달 초반에 매수를 했었는데 제가 매수를 하고 나니까 네. 14만 6천 원까지 고점을 한번 찍고 쭉쭉쭉쭉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계속 한 달 반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걸 장기로 보고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네.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요. 네, 우선은 그 SK텔레콤에 대한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연히 뭐 핸드폰은 SK텔레콤 이용하시는 건가요? 네. 네, 우선은 그럼 SK텔레콤 지금 뭐 혹시 LTE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3G 이용하시나요? S3G요. 3G세요? 만약에 그 시청자님께서 LTE, 4G로 만약에 바꾸신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한다면은 SK텔레콤 쪽으로 가입을 계속 하실 건가요? 예. 네, 그러세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지금 시점 사실 큰 손실이 아니시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도하셔라, 뭐 매수하자, 뭐 이런 관점보다는 우선은 시청자님께서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원하시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물론 어제장 뭐 LG U+ 같은 경우는 급등은 보였지만은 실적 발표 이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것은 LTE 사업에 있어서 역시나 설비 투자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면서 SK텔레콤을 비롯한 뭐 KT라든가 그리고 LG U+도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LTE 사업 구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설비 투자 비용은 적게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실적은 좋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역시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세계 통신사가 서로 경쟁이 계속적으로 좀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지금 성장성이라는 부분, 물론 LTE 사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모멘텀이라든가 그리고 뭐 전자책 사업 관련된 부분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큰 성장성은 좀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고부가 가치 사업에 대한 그러한 뭐 부분도 나오고 있지만은 사실 LTE 요금, 포지죠. LTE 요금이 상당히 좀 비싸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은 뭐 사실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사용량에 비해서 뭐 요금이 그렇게 많이 비싸진 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서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조금은 반등시마다 좀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갖고요. 뭐 단기 성향이시라고 한다면은 조금 네. 다른 종목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 대응 전략 말씀드리는데 혹시 뭐 지금 그 매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셔도 괜찮으신가요? 네, 네, 우선은 그 짧게만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시청자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뭐 폭발적으로 새로운 가입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SK텔레콤이라는 KT, LG U+, 계속적으로 좀 서로 번호 이동이 회사만 이동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금 모멘텀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SK텔레콤 1위 업체입니다. 하지만 1위 업체 무조건적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그만큼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하이닉스 인수 이후에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매도하셔갖고 다른 종목군으로 좀 갈아타셔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고민 생기시면 전화나 문자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은 0321번님, 그리고 또 한 분은 2443번님께서 똑같이 로엔이라는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로엔 14,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라고 0321번님께서 보내주셨고, 네, 그리고 또 한 분 2443번님께서는 17,5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5%. 로엔이 어제 오늘 계속 오르는데요. 뭐 실적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 분은 수익 중이시고, 한 분은 손실 중이네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한 분은 매수를 잘했었고 한 분은 네. 조금 올라오니까 팔까 말까 네. 본전까지 기다릴까 이거 상당히 고민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17,500원에 사신 분은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지금 올라오니까 올라오는데 지금 본전까지 기다릴까 팔까 요거 때문에 의뢰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로엔 14,000원에 의뢰하신 분은 이제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먹고 나올까 요거 때문에 의뢰를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자, 일단 로엔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 가수가 제가 맞다면은 아이유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수가 네. SM에서 상당히 조금 그 경쟁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아이유 혼자서 어떻게 본다면 소녀시대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많은 가수들 좀 많이 조금 어떤 그만큼 대등한 파워를 좀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에는 일단은 딴 거 필요 없어요. 실적 기대감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K-팝 스타 뭐 어떤 그 음원 판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딴 거 볼 필요 없이 SM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상하게 SM하고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차트 좀 같이 볼게요. 자, 위쪽이 지금 현재 화면이 나갈 텐데 위쪽이 SM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이 현재 로엔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SM 올라가죠. SM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죠. 지금 화면 보시니까 올해 12월 달까지입니다. 올해 12월 달까지예요.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똑같이 상한가치고 똑같이 이렇게 동반적으로 같이 맞아버리죠. 그리고 나서 같이 빠지죠. 이상하게 그러니까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SM과 조금 어떤 동등한 어떤 그런 파워를 동등한 뭐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SM이 먼저 움직여 죽으니까 아무래도 그보다 작은 로엔이 뒤따라서 같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이지만은 SM이 추가적으로 움직여준다면 로엔은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게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SM의 차트를 무조건 보세요. SM의 차트를 무조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SM이 꺾이게 된다면 일단 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요 종목이 일봉 차트로 보게 된다면 60일선이 일단 저항으로 60일선이 이전에 지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탈하고 난 뒤에 네. 최근에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자,
두 분 다 일단은 요 60일선을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가지고 계시고요. 가지고 계시고 또 목표가 또 원하실 겁니다. 목표가 원하실 건데 61일선이라면 예. 가격대가 어느 정도? 60일선이 한 지금 현재 14,8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한 15,000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예. 그리고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목표가보다는 반등치라 둘게요. 반등치를 일단 한 17,000원 정도 한번 잡아보세요. 17,000원 정도 잡고 자, 로엔 14,000에 사신 분은 17,000원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7,000원이 어떻게 보면 좀 손절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를 해보셔가지고 좀 더 간담을 보유하는 쪽으로 17,000원에서 장을 받게 된다면은 조금 매도하는 쪽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로엔 봐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삼성물산 들어왔습니다. 3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 전년 대비 실적 궁금하다고 하시고 중장기 목표가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우선은 삼성물산 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는 2011년도 상당히 좀 양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대비해서는 매출은 약 20% 증가세를 보였고 영업이익은 한 5% 넘는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수주 모멘텀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멘텀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양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2012년도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삼성 그 그룹 전반적인 좀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해외 수주 모멘텀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목표가에 있어서는 지금 78,000원 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82,000원 정도 잡고 매매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74,000원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기조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올 한 해 실적 기대감 계속적으로 가지면서 네. 홀딩하자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잡아볼까요? 짧게요. 네, 짧게 82,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주 모멘텀으로도 이 가격대는 올라올 수 있다. 따라서 8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7003번님 현대모비스 29만 원에 사셨고 비중은 70%입니다. 네. 자, 요분은 29만 원 상당히 좀 최근에 사신 것 같네요. 네. 자, 요분 같은 경우 요래서 사실 거예요. 또 한번 맞춰볼게요.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29만, 가격이 29만인데, 예. 자,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많이 빠졌다. 이제는 그래도 반등 나오지 않겠나. 이래서 아마 사셨을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한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매수하실 때는 충분히 손절가를 짧게 잡으시고, 그리고 시간 좀 길게, 인내는 좀 가지셔야 돼요. 자, 요 종목은 다르게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요 회사는 못 간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이, 올해 영업이익이 증권가에서 나온 어떤 리포트에 만족을 못 시켰기 때문에 못 가는 거고, 우리 현대차, 기아차가 지지분야하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예. 자, 이 종목은 일단은 27만 원의 손절가를 좀 형성을 하시고, 좀 반등이 나오나 안 나오나 좀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외국인 기관 동반적으로 둘 다 팝니다. 그렇다면 답이 없어요. 어쨌든 뭐 실적이 잘 나오고 뭐 상관없이 수급이 어쨌든 꼬이게 되면 최종적으로 수급이 안 좋으면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체크를 하시면서 좀 덜 나오기를 기다려 주시면서 손절가만 딱 27만 원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모비스까지 한번 봐드렸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그리고 심기원 대표 함께했죠.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오늘장 내일장 이어지는 순서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정리해 보시고 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